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공대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가 공대 쪽으로는 좀 유명하죠. 전자공 쪽으로 좀 유명한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저희 아버님 세대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40년생들 요 라인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 공대가요. 서울대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랑 고대가 공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양공대가 센 거거든요. 그리고 인하공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운공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대 라인으로 조금 역사를 본다라면 광운대학교가 공대 라인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대 색깔이 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해보면은 문과와 이과에 대한 입결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 이제 교과에서부터 조금씩 벌어지긴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결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걸 토대로 광운대학교 서류형과 면접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전형에 우리 아이가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광운대학교는요, 참빛 인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광운대학교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진짜 자주 이제 사정관들을 만나면서 분석했던 학교고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아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광운대학교가 생각보다 지금 입결이 조금씩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자,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참빛 인재라고 하고요.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는데요. 원래는 면접형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했었는데 이제는 서류형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면접형은요, 일단 서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서류는요, 단순하게 내신 등급을 보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뭐 전공성이나 그리고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점수, 편차, 평균,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다 정성적 평가를 하고 세부 능력도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어떤 전공에 대한 활동이나 인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일단은 계산을 해서 1단계를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냐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광운대학교는 면접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 안에서 전공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로서 면접에 대한 비중이 막 미친 듯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접일자인데요. 보시면은 광운대학교가 면접일자를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1월 2일이나 12월 3일 이렇게 두 날짜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놓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학교랑 면접일자가 겹치면 솔직히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면접일을 하루만 줘도 솔직히 겹치는 대학교가 생겨서 솔직히 좀 짜증나는데 저렇게 이틀로 벌려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만일 내가 11월 3일날 다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광운대학교에 뭐 이제 좀 양해를 구해갖고 11월 2일날 제가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원서를 좀 빨리 접수하면은 11월 2일이고 원서를 좀 늦게 접수하면 11월 3일이 아닐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면접 날짜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 게 솔직히 광운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접 날짜에 대한 부분도 이틀 정도를 그냥 크게 열어놓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형을 좀 봐야 되는데 서류형은 말 그대로 면접이 없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서류만 보는 건데 이 서류를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류형이라고 그러니까 성적을 정량적 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도 참빛 인재 면접형과 똑같아요.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서류에 대한 부분을 다 평가를 하는데 이 서류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에 대한 유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 면접이 약하다라면 서류형을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면접형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서류형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을 나눴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학업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접형과 서류형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성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이. 그러면 서류형 안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면접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25%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35%예요. 무려 10%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성적에 대한 부분이나 학업이나 전공,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게 서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지원 라인을 형성할 때 약간 성적이 모자르다라면은 면접형을 지원하는 거고, 성적이 조금 괜찮다라면 서류형을 지원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전공학업 따져봤을 때도 성적이 괜찮다라면 서류형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입결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점수가 괜찮다라면 서류형을 넣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광운대학교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서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냐면요, 면접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의 면접형과 서류형은요, 점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면접의 유무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일 성적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데 면접을 잘할 수 있다라면 참비딘제 면접형으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면접이 약하다 그러면 서류형 쪽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등급과 이 점수가 절대적으로 저렇게 벌어진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요 부분이 있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은 전공적 합성 부분인데, 생각보다 광운대학교는 전공성을 좀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열은 좀 열어놓고 가야 되고, 전공 학업에 대한 이수 현황 같은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면접형이 일단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학업, 이런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서류형으로 합격한 아이와 면접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나눠놓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광운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광운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가 생활기록부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하진 않았어요. 제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저희 컨슈에서 말하는 C뿔이라는 요런 C등급 때 좀 생기부가 단순하게 만들어진 아이들도요, 어느 정도 성적대를 형성하면 합격선을 형성했었거든요. 면접도 있었고 그때는. 그런데 작년부터는 C뿔 정도 되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최소한 B-에서 B0 정도, 그러니까 B급 생기부 색깔, 그러니까 어떤 전공에 대한 색깔도 좀 나야 되고, 아이가 그 활동을 해나가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운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서류가 조금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 좀 허접해 보이는데, 이러면 아무리 등급대가 좀 형성이 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작년 데이터가 그러거든요. 약간 2등급대 아이가 생기부 수준 좀 낮아갖고 광운대 넣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합격률을 거의 형성하지 못했고요. 3등급대 아이라도 어느 정도 생기부를 만들어낸 아이들이 합격선을 생각보다 구성을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학교는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서류를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서 지원해야지 합격선을 좀 형성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 중심으로 좀 평가를 좀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뭔가를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착해요, 이런 색깔보다는 팀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는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있으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입결인데요. 자, 지원 가능한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눴을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 않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인문계 아이들 있잖아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초반 아이들, 2등급대 아이들은 일단 점수가 남는다고 봐야 돼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학교가
특목고 아이들이 좀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오냐면 자연계 쪽으로 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는 어문계열이나 이런데 뭐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 좀 점수 뒤로 빠지는 아이들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 되면은 일단 점수 남는다고 봐야 되고요. 3등급 때 좀 초반대에서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3등급 초반에서 중반대 요 라인들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서류는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서류형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은 약간 점수대가 좀 앞으로 붙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데이터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학업에 대한 등급에 대한 점수 때문에 진짜 서류형과 면접형이 확연하게 나눠진다라는 평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거보다는 면접으로 좀 나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 한 초중반 사이 이러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자연계 학교입니다. 솔직히 광운대학교는 공대학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면접형이 한 2등급 대 후반 그리고 한 3등급 대 초중반 정도인데 요 2등급 대 후반이 형성되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냐면 좀 인기 학과들 전자 색깔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인기학과 라인으로서 좀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광운대학교는 학과들마다의 점수폭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희대처럼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학과들마다의 좀 점수를 좀 보고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류형 같은 경우는 앞 데이터가 조금 아까 면접형보다는 조금 앞으로 더 붙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 없죠. 소수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인문계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큰 차이는 없고 또 하나는 확실히 문과 아이들의 점수폭이 조금 더 넓게 형성됩니다. 자연계보다는 조금 더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3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도 광운대학교에 도전을 한다라는 좀 색깔 그리고 4등급 때 초반 아이들도 서류만 진짜 잘 만들어져 있다면 충분히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균형인데 이 지역균형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데이터인데 지금 광운대학교가 2024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 인문계 교과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뒤로 되게 많이 빠집니다. 야, 이제는 서류형과 교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자료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 라이브에서 물어보듯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지금 보시면 QR코드나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네 소통하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광운대학교는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됐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광운대학교가 최저가 없다 보니까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1등급 때 아이들이 가지는 않고요, 절대 가지 않고 2등급 때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뒤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지는 학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좀 인기학과 같은 경우가 1등급 때 후반이지, 이대는 거의 2등급 때 초중반 라인에서 최저 없는 상황으로 합격선을 좀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교과입니다. 교과 이제 등급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등급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메인이에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평균 컷이 한 1.8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아이들 걷다가 이제 전기 이런 데도 보시면은 1등급 때 이제 끝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선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정보융합이 있죠. 정보융합이 작년에 2.90 그러니까 2.9가 합격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더 빠졌다는 소리죠. 약간 뒤로 더 빠졌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문과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문과는 막 3자도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광운대학교는요. 보편적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에서 한 2.3 요 정도가 평균 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지면 2.5, 2.6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보다 더 짧게 빠질 수도 있고
학과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광운대학교 교과를 지원할 때는 한 2등급에서 한 2등급 때 중반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막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정보융합 같은 경우 2.9까지 빠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지금 2.9라는 건 여기에서 뒤로 좀 더 빠졌다는 소린데,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도 정보융합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때 후반에서 3등급 때 개초반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렇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데이터는 웬만해서 회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 중반 요 사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막 집어넣는데 위에 있는 아이들이 집어넣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학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안정권을 바친다라고 저기다 던져놓기 때문에 조금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쪽에서 컷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귀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를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데이터를 좀 보고 지원하는 라인으로 구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정보융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문이과, 이과를 이렇게 좀 섞어놓은 색깔이 있지만 지금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한 2.3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융합도 한 2.4, 2.5 여기까지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 미친 듯이 데이터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체크해 놓으시고 이번 시즌에 지원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써 놓으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광운대학교 서류원과 면접평에 대해서 일단 입결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은지,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솔직히 좀 흔들리고 있다, 광운대학교가. 그래서 특히 문과 아이들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과 같은 경우도 데이터 뒤로 빠지는 거 좀 잘 보세요. 너무 많이 무너졌으면 회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광운대학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